여긴 자유의 땅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감옥은 국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20살 겨울, 나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발을 헛디딜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의 산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앞을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한 가지 욕망만이 나를 떠밀었습니다. 이젠 끝이다. 굶주림도 감시도 모두 끝.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고 이제 시작이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북한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빠르게 말했으며 빠르게 나를 지나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차가워? 하나원 동기가 물었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일, 어디서나 말투가 이상하다, 일이 느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 사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연희 씨, 손님한테 반말 쓰면 안 돼요. 여긴 북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손님이 맛없다고 다 남기셨어요.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나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는데 한 젓가락도 먹지 않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 입맛이 그래요. 적응해야죠. 적응? 또 적응하라고? 거긴 체제에 적응하고 여긴 입맛에 적응하고 대체 언제까지? 밤이 되면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유를 꿈꿨는데 이곳에선 형광등 불빛만 보이더군요.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두만강을 건넌 이유가 이것뿐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나를 가두었고 나는 점점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는 법도 잊어갔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전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화낸 건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나 자신이었다는 걸. 세월이 흘러나는 안동의 작은 전통차 공방을 열었습니다. 좁은 한옥 한 칸을 빌려다기를 놓고 벽에 다정다감이라는 글씨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 손맛이 다르다. 차 한 잔에 정성이 담겨 있다는 말들이 들려왔고 나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원했던 살. 내 뜻대로 사는 거.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매주 공방을 찾아와 차를 배우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에게 완벽한 다도를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물의 온도, 찻잎의 양, 우려내는 시간.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찬물을 끓이다 온도를 잘못 맞췄습니다. 85도여야 하는데 90도가 넘어버렸고 차 맛이 쓰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왜 그렇게 부주의해요? 온도계를 안 봤어요? 봤는데. 순간 정신이. 차를 우리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고?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이렇게 간단한 걸.
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해봐요. 이번엔 제대로. 그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물을 끓였고 나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공방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찻잔을 들고 앉았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야 해. 그래야 인정받아. 그래야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생겨. 사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벗기 위해 나는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 완벽함이 나를 지켰지만 동시에 나를 옥죄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제자가 찻잔을 놓는 위치를 틀렸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놓아요? 손님 오른쪽에 놓으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전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그 순간 공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만둘게요. 뭐? 여기 오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차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젠 무서워요. 무섭다고? 내가 무섭다고? 그 제자는 다음 주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빈자리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을 내쫓고 있었더군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대체 내가 원한 게 뭐였지? 그날 밤 혼자 차를 우리며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의 뜻까지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차는 절대 식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을 뿐이지요. 그 한마디가 내 안의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다도 명상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공방이 텅 비어 보였고 나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앞쪽엔 법진 스님이라는 분이 조용히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차나 마시고 가자. 스님은 천천히 찻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투가 급하지 않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그렇게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 차를 마실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참가자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함이요. 향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저 습관처럼 차를 우리고 가르치고 마실 뿐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뭘 느껴? 그냥 일인데.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찻잔을 들어 올리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절대 식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을 뿐이지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는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차를 오래 하셨나 봅니다. 네.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가 좋으신가 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 차를 가르치면서 좋은지도 모른다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기다림입니다. 물이 끓기를, 차가 우러나기를,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못하면 차도 마음도 모두 타버리지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식을 뿐이지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차를 우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찻잎이 펼쳐지는 모습,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음이 식는다는 건 뭘까? 내 마음은 언제부터 식었던 걸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느껴졌고 그 다음엔 은은한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차에도 층이 있었구나. 그동안 나는 첫맛만 보고 판단했던 게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엄격했을까? 글씨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만으로도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완벽해야 인정받는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화를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걱정이 됐던 겁니다. 스님을 만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입까지 올라온 꾸짖음을 삼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깨달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5명의 제자가 공방에 모였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자. 참자. 참으면 돼. 막내 제자인 수진이가 찻잔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딱 소리와 함께 청자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얼어붙은 채 깨진 찻잔을 내려다보았고 다른 제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실수야. 왜 조심성이 없어? 입안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주의해요?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는 절대 식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을 뿐이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배상할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을 하나씩 주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네. 괜찮아요. 손 베이지 않았어? 아니요. 그런데 선생님, 나는 찻잔 조각을 손에 쥐고 일어섰습니다.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다시 못 구하잖아.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나도 놀랍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내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다음부턴 천천히 걸어. 급할 거 없어. 그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를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걱정이 됐던 겁니다. 찻잔보다 사람이 먼저 보였던 겁니다.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깨진 찻잔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쁜 청자였지만 이제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화를 참은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내려놓았구나. 완벽함을 조금 내려놓았어. 그날 밤 나는 깨진 찻잔 조각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사람이 물건보다 소중하다고 느낀 순간을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 두만강을 건널 때 올려다보던 그 하늘. 이제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란 게 이런 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것. 나는 찻잔에 차를 우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엔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편안함이 남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그게 내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찻잔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공방으로 향했고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혼자 차를 우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찻잎이 펼쳐지는 모습,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모든 게 명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을 대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작은 실수를 마주할 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인가 되물으며 한 박자 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다과회에 쓸 차를 20명분 준비해야 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자들을 다그쳤을 겁니다. 빨리 해요. 왜 이렇게 느려요 하면서요. 참자. 천천히. 급하다고 좋은 차가 나오는 게 아니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자. 조급하면 차도 마음도 타버려.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성껏 하면 시간은 맞춰져. 제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다그칠 줄 알았을 텐데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됐고 손끝에서 차가 살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균형이란 게 이런 건가? 완벽하려 애쓰지 않는데 오히려 더 잘 되네. 모든 차를 제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차는 특히 향이 좋네요. 며칠 후 제자 한 명이 수업 중에 자신의 의견을 냈습니다. 선생님, 이 차는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우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나였다면 내 방식대로 해요라고 잘라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요? 응. 차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 제자가 제안한 대로 해봤습니다. 온도를 조금 낮춰 우린 차는 더 부드러웠고 쓴맛이 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완벽주의란 게 얼마나 나를 옥죄었는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틀 속에서 나도 제자들도 숨이 막혔던 겁니다. 균형. 그게 답이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르게 해도 괜찮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대답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자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웃고 있더군요. 예전엔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이젠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우리 창문 열고 할까? 좋아요. 이게 내가 원했던 공방이야. 긴장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곳. 실격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도시의 다도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큰 호텔 연회장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무대 위엔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안동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왔고 가방 안엔 정성껏 준비한 닭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배웠잖아. 하지만 무대에 오르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넣고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따르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싸 하는 소리와 함께 찬물이 쟁반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의 서류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 안 돼.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의 얼굴이 굳었고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엎질러진 물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참가자 12번 박연희 씨. 실격입니다. 네. 다도는 정성과 집중의 예술입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대에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인가? 내가 배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국 난 실패했어. 무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귓속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탈북자래. 역시 실력이 부족한가 봐. 예전 같으면 그 말들에 무너졌을 겁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는 절대 식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을 뿐이지요. 괜찮아. 물은 흐르잖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만 차는 다시 우릴 수 있어.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고 떨림이 멈췄습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으면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배웠으면서 막상 실패하니까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괜찮네. 진짜로 괜찮아. 실패했지만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는 여전히 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차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향긋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내 차야. 누가 뭐라 하든 이건 내가 우린 차고 내 정성이 담긴 거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실패의 쓴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지만 차의 단맛이 그걸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참가자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도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모습 보고 용기 냈어요. 내가 실격당했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무대를 내려오셨잖아요. 멋있었어요. 당당했다고? 나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선생님, 실격당하셨다면서요? 응. 찬물을 엎질렀어. 그런데 왜 웃고 계세요? 그 질문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말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공방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회 결과를 궁금해하면서도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실격당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풀이 했겠지. 분노로 덮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담담해. 나는 찻잔을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찬물을 엎질렀거든요. 심사위원 서류에 물이 튀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물은 흐르고 차는 다시 우릴 수 있으니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격당하셨다면서요? 응. 찬물을 엎질렀어. 그런데 왜 웃고 계세요?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웃고 있었더군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근데 괜찮더라. 실패해도 세상은 끝나지 않더라고. 이게 성장인가? 실패를 말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제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에서 안도로, 안도에서 존경으로.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멋있으세요. 저였으면 일주일은 방에 박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근데 이젠 알겠더라. 실패도 인생의 일부라는 걸. 그날 수업은 달랐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차를 우려보세요. 네. 정해진 방법대로 안 해도 돼요? 차는 상대의 입맛에 맞추는 게 예절이에요. 인생도 그래요. 내 방식만 고집하면 아무도 못 따라와요. 드디어 알겠어. 가르침이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자기 길을 찾도록 돕는 거였어. 제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차를 우렸습니다. 어떤 이는 온도를 낮게, 어떤 이는 시간을 길게, 어떤 이는 찻잎을 적게 넣었습니다. 모두 달랐지만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차는 너무 연한 것 같아요. 예전에 나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연한 차를 좋아하기도 해요. 정말요? 응. 정답은 없어요. 다만 마음을 담았다면 그게 좋은 차예요. 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제야 알겠어. 수업이 끝나고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미안해. 예전엔 내가 너무 각박했지. 아니에요. 그때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좋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구나. 받아들임이구나.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우리며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된다는 건 가르침보다 이해의 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양이 은은하게 퍼졌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옳다해서 서로 다를 뿐으로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널 때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공방 창문을 열자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찻상 위에, 닭이 위에,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꽃잎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지는 것조차 아름답더군요. 예전엔 꽃잎이 떨어지면 치웠을 텐데 이물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선물 같아.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햇살이 그 김을 비쳤습니다. 찻잎을 넣고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차는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니까요. 찬물 위로 벚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꽃잎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완벽한 차는 아니었지만 완전한 차였습니다. 완벽과 완전은 다른 거구나. 완벽은 빈틈없는 거고 완전은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의 쓴맛, 단맛, 그리고 꽃의 향기가 함께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여러 맛이 어우러지더니 마지막엔 고요한 맛 남았습니다. 20살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내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공방을 열고 제자를 가르치고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만 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 세상도 제 뜻이 있으니까. 법진 스님을 만나고 깨진 찻잔을 보고 엎질러진 물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진짜 자유는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걸. 진짜 어른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수진이가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응. 아침 차가 좋아서. 저도 한 잔 해도 될까요? 그럼. 같이 마시자. 나는 또 하나의 찻잔을 꺼내 차를 따랐습니다. 수진이는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벚꽃 향이 나요. 꽃잎이 떨어졌거든. 완벽한 차는 아니지만 봄의 차지. 전 이게 더 좋은데요. 완벽한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맞아. 완벽보다 따뜻함.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찻상을 정리했습니다. 벚꽃잎이 든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동의 하늘이 맑았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였구나. 두만강을 건널 때 버리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고향, 가족, 기억들. 하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건 통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나 자신을 통제하려는 집착. 그걸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졌어. 진짜 자유를. 공방 문패를 쓸어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더군요. 다정다감. 차의 정과 감. 차를 통해 정을 나누고 감정을 나눈다는 뜻.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차는 혼자 마시는 게 아니야. 함께 나누는 거지. 인생도 그래. 오후가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방을 채웠고 차향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누군가 실수해도 괜찮았고 의견이 달라도 괜찮았습니다. 우린 그저 함께 차를 우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제자들이 돌아간 후 나는 마지막 차를 우렸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차.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은 여전히 나와 다르고 실수는 여전히 일어나. 근데 이제 괜찮아.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을 타고 내려갔고 평온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차양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벚꽃잎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찬물 위에, 내 손 위에, 그리고 내 마음 위에. 나는 그 꽃잎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은 이렇게 왔고 나는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